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제가 며칠 전에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테슬라를 매도해야 한다면 지금, 그날 매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인베스터 데이, 그러니까 3월 1일 이후에 또 한 번의 매도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꽤나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당시에 찍어드렸을 때가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날, 정확하게 고점을 찍은 날에 이제 분석을 해드린 것이고, 그때 만약 매도를 한다면 이 타이밍이 적절한 타이밍이 될 것이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일단 수급에 의해서 반대 매매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빠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렇게 올라온 것은 사실 기업의 펀더멘털이 유지만 되어 있다면 장이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V자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걸 없다고 쳤을 때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보시면 이 고점에서 저항 라인에서 좀 부딪혔죠. 저항 라인에 부딪히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멤버분들께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고점 신호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야 합니다. 고점 신호 첫 번째는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을 것. 두 번째는 갭 상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량이 증가해야 돼요. 거래량이 붙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윗꼬리 혹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그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그 전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고점이라고 볼 것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테슬라를 팔아야 된다면 이날에 이제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주가는 꽤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꺼야 되느냐, 고점 신호가 떴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심을 꺼야 되냐, 이렇게 좀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테슬라의 전기차, 모빌리티,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설명해 드렸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전 영상들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말씀드렸고요. 이때도 말씀드렸고, 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한 4번 정도를 테슬라의 그런 자율주행과 그리고 모빌리티, 전기차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2월 10일에 우리 멤버분들 간의 그런 대화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승님 첫 쇼츠 영상도 올라왔네요.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많은 의견도 감사합니다. 네. 업무 특성상 텔레그램 볼 시간이 없어서 항상 퇴근하고 오느라 아침에 일찍 질문해 봅니다. 어제 미국 채권 인버스를 매수하셨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이 미국 채권 인버스 매수했고 레버리지 상품으로 매수했죠. 현재는 한 3.5%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첫 디플레 단어도 언급되었고, 인플레가 꺾이지 않으면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고 파월 발언을 읽었는데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꺾여 내려가면 채권 매수세가 강해질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채권 인버스를 매수하셨다는 건 금리 인상이 계속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도 될까요? 금리 인상의 정책 금리는 단기금리, 시장금리는 장기금리이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과하죠. 결국엔 키 맞추기가 이뤄질 것인데 장기 금리의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분석방에서 자세히 분석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네요. 장기 금리는 모기지 금리에 직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분석방은 따로 있죠. 분석방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매일 분석해드리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입니다. 자산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또 한 번 있을 수 있겠네요. 미국 국채는 보통 국채 3년물보다 국채 10년물 금리가 높아야 정상인데, 작년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현재는 비교적 단기 국채인 1년에서 3년물 금리가 장기 국채의 10년물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점차 안정화되며, 단기 국채는 하락해서 장기 국채 금리보다 하향 안정세로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단기 국채 금리는 딱히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염두에 두어야겠죠. 현실화되면서 자산시장이 무너질 경우 코로나 이상의 기회가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채권 투자자들의 툼에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거주 한 채는 딱히 우려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정책도 잘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 고용의 내용입니다. 참고해보세요. 감원바람 확산하는데 실업률은 최저. 미 노동시장 대체 무슨 일? 화이트 칼라 불황, 리치 세션이라고 하네요 요즘.
리치 세션은 동의는 안 되지만 중산층 소멸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주변 부동산 전업 투자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투매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투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특례 보금자리론은 해당되지 않으신가요? 해당됩니다. 오늘도 토론방이 활발하네요. 공부할 내용도 많고요. 네, 이렇듯 매일같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단연코 가장 뛰어난 투자 스터디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 코인까지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거의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토론하고 있고요.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피드백도 해드리고 있고 분석을 해드리지 않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면서 이제 멤버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라던가 혹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고 의견을 나눠보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받으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디월드 SM 대주주인이 사실상 하이브 것이 되는 것이고 대통합 엔터 플랫폼이나 메타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생기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실거주 목적이니 너무 고민 않고 적당한 평수에 적당한 가격에 집을 구해야겠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곳으로 이사가면 되죠. 네. 해상풍력하고도 묶여있어서 한 번은 언젠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땡땡하고 풍력 트랜지션 피스 독점 계약도 맺은 듯합니다. 아시아 하부 구조물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입니다. 물가 상승이 부담되지 않을까요? 역으로 말하면 막 거대 부양책을 하기엔 아직 경기가 너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오, 좋은 소개 기업 감사합니다. 땡땡땡도 저도 공부해봐야겠네요. 네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경기가 진짜 힘들면 정부에서 건설 경기 부양할 텐데 지금은 인플레가 걱정이니 전 세계가 이미 인프라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 시행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데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안 하면 손해가 아닐까 하는 관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군요. 아무쪼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예정된 수순인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네요. 네,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내일부터 재개 네, 이런 식의 기사가 있었고요. 글이 145개나 쌓여있네요. 엄청 핫합니다. 힘내세요. 오피스텔도 잘 해결되길 빕니다. 토론방에서 나누신 글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생각과 시야를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정보 다들 감사합니다. 아직 지식이 부족해 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셔서 대박 납시다. 저도 아직 따라가려면 한참이네요. 식견이 어떻게 이렇게 다들 그렇게 넓으신지 열심히 보고 공부 중입니다. 항상 현장감 있는 정보와 식견 감사합니다. HS 엔진 좋네요. 네, HS 엔진 최근에 급등했죠. 당연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매우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얘기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HS 엔진 저항 라인에 닿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인한테 들었는데 일요일까지 부동산 매물이 있던 것들 서울 몇몇 지역들도 바닥은 싹 쓸렸다고 합니다. 정부 방향성은 확실한 듯합니다. 땡땡땡땡도 바닥을 다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뉴스에서 말하는 부동산 분위기와 현장은 다릅니다. 현장이 엄청 빨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에서 부동산 이야기 하는 분들 보면 어디 교수, 어디 연구원 이런 분들은 갭 투자 안 해봐서 분위기 잘 모르고요. 경제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라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게 시골 지방 부동산이랑 핵심 부동산은 너무 다른데 데이터도 다르고 이걸 평균 내버리면 시마다도 동네마다 다르거늘 확실히 부동산은 발로 뛰고 현장이 중요하구나 많이 느낍니다. 다른 곳에서 퍼온골입니다. 엔지니어링이나 IT 분야에서도 천재지만 주식에도 진짜 천재네요. 개인적으로 트위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최초의 핀테크 회사를 창업한 양반이기도 하잖아요. 그리 되면 대응해야겠죠. 강의 때 말씀드렸었죠. 베조스가 떠났으니 일론 머스크가 유일의 경영자로 봅니다. 장단기 금리 차의 근본 원인은 경기의 전망이 안 좋을 때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생한 장단기 금리 차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혹은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해소되려면 단기 금리가 떨어지거나 장기 금리가 올라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낮은 장기 금리가 시장의 지나친 기대감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기 채권 가격도 떨어지겠죠. 투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알람 오기 전까지만 해도 TBT의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필승님이 계시지요. 네. 제가
제프 베조스와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사실 한 2년 전이었나요? 2년 전, 3년 전쯤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이제 경영자, CEO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이제 일선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유능한 유일의 경영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리고 한국에는 필승님이 계시지요. 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전혀 과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필승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도 과찬일까요?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1세대 슈퍼겜이라고 이름 날리시는 분과도 몇 번 뵐 기회도 있었고 월가의 수많은 투자 구루들의 서적도 읽어보았지만 여러 경험 끝에 내린 결론은 과거에 성공한 분들의 말들도 훌륭하지만 현재 성공 중이며 미래에 성공할 사람에게 훨씬 얻을 게 많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한텐 필승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마쳤고 마지막에 정말 네, 과찬까지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네, 세계 1위 투자자라고 불리는 마크 미러비니의 스승이자 전설적인 투자자 윌리엄 오닐도 남긴 말이 있죠. 실적 발표 직전에는 해당 기업을 절대로 사지도 팔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변동성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나마 한국은 실적 내용이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어 좀 다르긴 합니다. 주봉을 보면 하락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지지가 되었죠. 오전에 말씀드린 베스타스처럼 말입니다. 베스타스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현재는 괜찮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죠. 3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주봉 저항 라인에 부딪혀 내려왔고 일봉 저항 라인 부근에서 치열합니다. 정말 한국 증시는 마치 실적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움직입니다. 대체로 과거엔 한국 증시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었는데 장기 보유하고 싶지 않고요.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필승. 혹시 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좀 대화를 나눴었고 저는 NXPI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현재는 거의 100% 가까이 이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제 계좌를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계좌를 잘 안 봐요. 네, 기업들의 흐름, 추세 같은 걸 보지 계좌는 사실 딱히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멤버십 운영한 지 한 3년 되었나요? 코로나 때부터 운영했는데 단 한 번도 계좌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2주에 3주에 한 번씩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매번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꾸준하게 계좌를 공개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멤버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절대 뭐 선동이라던가 과장, 거짓말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 성격이 그런 성격도 못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에 테슬라에 대해서도 사실 이날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다. 매도를 할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꽤나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 FAST 자율주행을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ESS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ESS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산업 자체가 이제 ESS 산업 자체가 30년까지 10배 이상 이제 10배 이상 커질 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회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ESS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 것인데 단연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자, 이제 ESS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ESS 뭐 설비라던가 설계 그리고 배터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저장부터 뭐 에너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뭐 AICS라던가 혹은 뭐 VPP처럼 혹은 오토비더 이런 것처럼 이제 남은 전력을 판매한다거나 혹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결국 ESS의 설계부터 배터리 공급이라던가 혹은 이제 남은 전력을 판매하는 것까지 효율적 관리까지 테슬라가 수직 계열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사실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테슬라는 전체 다 하고 있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ESS에 대한 산업 자체가 자금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 ESS의 핵심은 수많은 배터리를 깔아야 됩니다. 자, ESS의 핵심이 수많은 배터리를 깔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금력이 많아야 할 수 있는데 자금력 값은 역시 테슬라밖에 없어요. 뭐 플러스 에너지라던가 스텝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스텝은 애초에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플루언스는 이제 그런
ESS 설비라던가 설계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자금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밖에 뭐 솔라 에지라던가 엔페이즈도 있지만 이제 가정용에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배터리를 생산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ESS가 앞으로 2030년까지 10배 이상 커질 산업이고 2050년까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를 차지하고 있다.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테슬라의 산업 구조는 굉장히 좋아요. 네,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자, 솔라루프를 통해 가정에서 태양광으로 전력 에너지 생산합니다. 그리고 파워월이 이제 ES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혹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VPP라던가 혹은 오토비더를 통해서 남은 전력 에너지를 판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캘리포니아던가 혹은 호주 등을 통해서 이제 사전 신청을 받아서 킬로와트당 이제 2달러를 받고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시스템이 상당히 좀 보편화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이 사실 전기차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 전기차 좋다, 친환경적이고 상당히 좀 미래의 차라고 불릴 수 있지만 문제는 전기차에서 나타나는 그런 전력 에너지의 수요량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 그러니까 전기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 에너지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런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전부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으로서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뭐 한국전력에서 뭐 석탄이라던가 이제 원유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이제 뿌려주는 식에서는 사실 맞는 말도 맞아요. 맞는 것도 있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의 이제 에너지 시스템은 사실 이 독점이 아니라 분산화돼요. 그러니까 분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한전으로부터 이제 송전망을 통해서 전력 에너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전력 에너지를 뭐 생산한다거나 태양광이라던가 혹은 ESS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가장 비싼 시간대에 에너지를 팔게 되면 결국 이런 것들이 발전소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발전소에서 다시 개개인에게 또 뿌려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전 세계 대부분은 주택입니다.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땅이 넓죠. 지붕이 넓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광 시스템이라던가 혹은 굉장히 작은 그런 소형 전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비할 수 있는 뭐 수소연료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연료 전지 같은 건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산화된 그런 에너지의 공급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터넷을 예로 들었을 때도 인터넷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산자가 소비자이고 소비자가 생산자이죠. 내가 보고 내가 만들면서 올리는 시대이고 심지어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충분한 가치가 이제 생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VPP라고 해서 이제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분산된 전력 소비 정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비싼 시간대에 판매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동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토비더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남아 도는 전력 에너지를 뭐 발전소에 판매한다던가 혹은 다른 개인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테슬라에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가정용뿐만 아니라 이제 메가팩을 통해서 대규모 발전소에 쓰이는 ESS 이제 공정도 이제 다 설계까지 하고 배터리까지 사육 발광 배터리가 만약에 양산이 될 경우 훨씬 더 빠르게 이 시장을 이제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테슬라가 장악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에너지 업계에서 ESS를 조달하고 설치하고 전력관리 소프트웨어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ESS 시장이 커진다면 당연히 테슬라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고로 ESS의 그런 혹은 저장, 유통의 그런 시장 규모는 전기차보다 큽니다. 전기차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테슬라가 나아가고자 하는 전기차를 캐시카우를 삼으면서 FSD, 자율주행, ESS, 태양광 혹은 메가팩까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소한
3년 내에 또 실적의 퀀텀 점프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날 이제 매도가 가능하고 또 인베스터 데이가 끝난 이후에도 꾸준하게 매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테슬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이유, 특히나 FSD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ESS 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